네, 지금 중국 헝다그룹 에버그란데의 부도 위기설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헝다그룹 위기설이 ETF를 갖고 있는 연금 계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 헝다그룹 장중 17% 급락,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외신들에도 나오고 있고, 또 외환시장이라든가 오늘 장이 열린 주식시장들은 다들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체크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종목 찾기라는 메뉴로 갑니다. 네, 그리고 에버그란데라고 입력을 하면요, 중국 헝다그룹이 나오죠. 이 중국 헝다그룹을 클릭해서 종목 찾기를 누르면은 이 헝다그룹을 편입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ETF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5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 중국 기업 지수, 그리고 두 번째는 코덱스 차이나 H, 세 번째는 KB스타 차이나, 항생 중국 기업 지수, 네 번째는 KB스타 중국 MSCI 차이나,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뒤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 X 쳐졌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오른 것 같아요. ETF들이 2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름에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레버리지 ETF들은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KB스타 중국 MSCI 차이나 같은 경우에 중국 헝다그룹 비중이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면 KB스타 중국 MSCI 차이나 같은 경우에 MSCI 차이나 NTR 지수를 추적 대상 지수로 하고, 중국 본토 A주부터 해외 상장 중국 주식까지 전체 중국 종목을 커버하는 ETF라고 나와요. 참고로 여기서 NTR 지수는 내 토탈 리턴 지수인데요. 토탈 리턴 지수는 배당금을 포함한 지수고요. 그래서 내 토탈 리턴은 세금까지 감안한 지수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지수고, 이 지수의 구성 종목들을 보면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중국건설은행, JD, 이런 구성 종목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그란데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0.02%였죠. 자, 그 다음 나머지 3개들은 모두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들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이거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주고요. 그리고 ETF 개요에 보면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를 추종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환해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상장된 H주 상위 4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라는 이제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순자산 총액 600억이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라고 나오죠. 구성 종목을 보면 중국 건설은행, 텐센트, 메이투안, 알리바바, 샤오미, 중국 핑안보험, 중국 공상은행, 차이나 모바일, 초상은행,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코덱스 차이나 H도 마찬가지죠. 여기 H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와 마찬가지로 환 노출 상품입니다. 순자산 총액은 400억으로 타이거 차이나랑 큰 차이는 없고요. 벤치마크 지수는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입니다. 구성 종목 유사하겠죠.
중국 건설은행, 텐센트, 메이투안, 알리바바 등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KB스타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추종하고요. 순자산 총액은 앞서 봤던 코덱스나 타이거보다 조금 작은 80억이고요. 구성 종목 당연히 비슷하겠죠. 중국 건설은행, 텐센트, 메이투안, 알리바바 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봤던 ETF들랑 다른 거는 이제 괄호 안에 H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환 해지를 해서 환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ETF들은 모두 에버그란데의 비중이 0.0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에버그란데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헝다그룹은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연금에 갖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입 비중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버그란데의 위기가 앞서 봤던 그 지수에 편입된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전이가 된다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고요. 이 그 변동이.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실물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의 또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지금 중국 정부는 부채 위기에 대한 시그널을 전달을 하고 또 그러면서 주택가격 안정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에버그란데의 위기가 금융기관들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실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 이슈를 처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